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4번째 시간입니다.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잘 보셨죠? 그래서 이제 뭐 1대 n으로만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다드다인 경우에는 1대 다로 바꿔주고요. 하나의 엔티티가 아이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게 분리를 해가지고 연결시키게 되면 속도 개선 효과가 있고요. 이런 점들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로 가시게 되면 고객들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이제 훨씬 더 좀 멍청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그 근본 원리를 좀 배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하면은 뭐가 되냐면 엔티티 정의했고요. 관계도 정의다 했죠. 관계까지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 나온 거죠. 속성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그림을 길게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보시면 그 회원하고 신청서하고가 1대 다잖아요. 보시면 1대 다. 그럼 어떻게 되죠? 회원에 속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넣는다고 치고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키는 회원 넘버라고 정했다. 그럼 신청서도 보면 이제 뭐 데이터를 쭉 넣겠죠. 여기서 이 속성들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죠? 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있으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좀 수정하셔서 보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DFT 같은 거 그리시다 보면 그 DD를 만들게 되거든요. DDL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 것들 이용해서 정하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신청서도 신청서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회원도 회원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죠. 근데 여기에 1대 다의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죠? 고객이 어떤 회원이 어떤 신청서를 했는지, 신청서에 어떤 회원이 들어왔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원과 신청서 간에 얽혀있는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같이 한 번에 알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 그걸 알아내려고 하면 두 테이블 간에 관계를 맺어줘야죠. 그래서 1대 n인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에 속하는, 여기를 보면 이 어그리먼트 넘버가 되겠네요. 이걸 여기다 강제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그리먼트 넘버가 신청서에서는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이게 이제 회원으로 가면 이게 포린 키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죠. 외래 키, 포린 키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할 때 보면 1대 다 또는 1대1로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 관계가 없는 거는 그냥 하면 되고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여기서처럼 1대 다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이쪽에 갖다가 강제로 집어넣어 준 걸로 해서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나중에 고객이 만약에 회원과 신청되는 정보를 한 번에 같이 보기 원할 때 두 개를 조인시켜서 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꼬투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여기다 카페 놓지 않으면 이 두 테이블을 조인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에는 주문 한번 볼게요. 다 비슷한데, 보면 회원과 주문도 1대 다잖아요. 1대 다. 그죠? 그럼 주문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쭉 우리가 사전에서 집어넣었다고 치고, 1대 다니까 이쪽에 있는 멤버 넘버가 이쪽으로 들어와야죠. 포린키로.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볼까요? 프로모션과 주문도 1대 다잖아요. 그럼 프로모션이 뭐 보통 뭐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거의 뭐 프라이머리 키가 프로모션 넘버라고 치면 이 프로모션 넘버가 어떻게 돼요? 1로 넘어와야죠. 보이시죠? 이 주문은 주문 넘버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다른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히 알아내는 게 뭐냐면, 앞에서 엔티티, 릴레이션은 다대단을 없어요. 다대단은 다 1대단으로 바꿔죠. 그럼 현재 남아있는 릴레이션은 1대1 아니면 1대4. 1대4인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키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뭐 1대1인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정보를 하나씩 공유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 또 이것들 간에 쭉 가시죠. 그래서 그 다음 걸 한번 여러분 책에는 보시면 쭉 전부 다 되어 있긴 한데 책에도 보시게 되면 이것들 간에는 또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그렇죠? 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앞에서처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엔티티 됐고 관계 됐고 속성 정의했고 그럼 끝난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ER 모델링을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배우는 거는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서 이제 실무에 가시게 되면 이 원리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고려사항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실무에 가서 배우시는 거고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ER 모델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시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요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지,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실무에 가셔서 이제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일부러 중복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좋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웹에 보니까 하나 있길래 카피해 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요걸 보고서는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되죠. 이거 읽어보시라고 연상을 드린 거고요. 팁을 하나 드리면 요거랑 요거는 보세요. 1대 다잖아요. 그 말은 뭐냐고 하는 거죠? 취업 대기자하고 구인의사가 다대다의 관계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취업 대기자하고 구인의사가 다대다의 관계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건지를 읽어보시고요. 이쪽도 1대 다 읽어보시면 되죠. 이건 1대1. 이거 읽어보시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거는 그냥 그린 거고, 요거는 툴을 이용해서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보이시죠? 아마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요것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원하고 도서가 보면 사원번호 여기 있죠? 도서번호 여기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원과 도서가 다대다의 관계구나. 그래서 중간에 두 개의 걸 가진 별도의 팁을 하나 만들어서 1대4를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떤 사원이 어떤 도서를 빌려갔는지의 종속적인 대여 유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하는 거죠. 똑같은 개념을 볼까요? 예를 들면 사원하고 회원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사원번호, 회원번호. 그렇죠? 요것도 다대다의 관계네. 그렇죠? 요거 두 개의 종속적인 게 등록이 되니까 여기 집어넣어주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회원과 도서도 다대다의 관계네. 그럼 요게 다대다의 관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여기 있고 요것들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ER 모델링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걸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막 질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간단한 거 갖고 원리를 정확히 아시면 나중에 커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커지면 그때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ER 모델링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화라는 걸 하도록 할게요. 정규화라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고 일관성 확보하는 거 하고 애매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옛날에 정규화는 옛날에 오래전에 나온 거고요. 그때는 이제 디스크가 비싸서 데이터가 중복이 되는 게 아주 금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화를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걸 먼저 보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보시는 겁니다. 정규화를 하게 되면요, 원래는 이제 샘플인데 이런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엔티티가 이게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돼서 데이터의 중복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죠.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매번 조회할 때마다 조인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조인을 해서 큰 탭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요즘 최근에는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도, 크게 만들어 쓰는 것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는 거를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의 스토리지가 값이 싸지고요. 그 대신에 레스폰스, 데이터 빨리 꺼내오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됐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규화를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 예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보세요. 예제에 보면 스튜던트 개체에서 보면 스튜던트, 코스, 프로페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데이터가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공부했다면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스튜던트는 스튜던트끼리 개체를 만들고, 코스는 코스끼리 만들고, 프로페서는 프로페서끼리 만들잖아요. 그 각자 데이터 저장하고, 혹시 어떤 학생이 어떤 코스를 들었는지 알고 싶어 하면 그때 그거를 관계를 맺어주는 거죠. 안 그러면 맺어주지 않죠.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요, 의외로 중복이 많이 안 되고요. 괜찮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정규화를 잘 하지 않고요. 특히 이 정규화의 샘플, 교재에 보면 이제 샘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샘플 같은 건 말도 안 되죠. 스튜던트, 코스, 프로페서 합으로 모아놓는 이런 엔티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티티는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이런 거 당연히 스튜던트 따로, 코스 따로, 프로페서 따로 이렇게 따로만, 세 개만 따로 분리시켜도요,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좀 더 속도가 빠른 속도로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정규화는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정규화 대신에 엔티티를 하나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특성만 가지는 엔티티를 만들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래서 이 정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책에 나와 있는 이런 샘플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샘플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엔티티는 하나의 특성만, 스튜던트만, 과정은 과정만, 교수는 교수만, 같동만 이렇게 엔티티를 만들어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 요청에 따라서 요것끼리 관계를 맺을까지 뭐냐만 이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규화를 한 것보다 오히려 성능도 더 전체적으로 좀 더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 그죠? 그 다음에 강좌, 그죠? 교수, 그럼 나머지 몇 개들 이렇게. 결국 그거 같은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것들이 일대 다냐, 다대 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은요, 결국 이거 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이나 나랑 했던 일대다, 다대다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옛날 버전이 정규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규화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디스크가 비싸서 정규화를 꼭 했는데, 요즘은 속도가 빠른 조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정규화를 일부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정규화를 하는 대신에 각 엔티티가 한 가지 특성만 갖도록, 학생, 교수, 과목, 이렇게 한 가지 특성만 가진 데서랑 한 군데 모르는 식으로 엔티티만 설계하고 거기에 필요할 때 관계만 맺어주면 실제로 정규화한 거랑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에는 이제 이 정규화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정규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선배님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정규화가 제가 그때 한 90년대쯤 됐을까? 그때는 정규화 보면 1정규화, 2정규화, 5정규화까지 있어가지고요. 되게 어렵고 그랬었는데, 이거 요즘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책에는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공부하셔도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설명드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비정규화를 하는 게
더 낫다.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화는 완전한 비정규화가 아니고요. 말한 것처럼 한 가지 역할만 하는 엔티티를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은 이제 ER 모델링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까지는 뭘 했냐면 고객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 이거 만든 거는 자동적으로 다 뭐 오라클이나 뭐 MySQL에다가 쫙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것까지는 자동이니까 이 디자인만 되면 만드는 건 자동으로 되니까 그거는 뭐 하면 되고요.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만든 거를 사용하는 것, 그 SQL에 대한 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ER 모델링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책에 보면 단계별로 설명이 쭉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이해하는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기본 이론이고 나중에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때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